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외부 기생충입니다. 네. 개선충이나 모낭충 같은 기생충 감염은 알러지와 증상이 매우 비슷하면서도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기생충을 먼저 배제하는 것이 진단의 첫 단계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세균성, 진균성 피부염입니다. 피부에 포도상구균이나 말라세치아 같은 곰팡이가 과정식을 하게 되면 심한 가려움과 붉은 발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알러지 치료가 아니라 항생제나 항진균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 알러지입니다. 환경성 알러지와 증상은 비슷한데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지속된다는 점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별 진단을 거친 다음에야 환경성 알러지인 아토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오호.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우리의 알러지인가봐 하고 임의로 판단하시기보다는 꼭 수의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한 점이요. 왜 사람도 알러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들도 예. 같이 알러지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알러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 피부에 할 수 있는 인트라더멀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인트라더멀 테스트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항원들을 모두 피부에다가 조금씩 다 주입을 해가지고 아하. 어떤 게 얘한테 피부 병변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방법인데 워낙 고가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혈액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혈액은 피를 뽑아가지고 네. 그 혈액 내에 있는 그 항체를 보게 되는데요. 네. 어떤 특정한 알러젠에 대해 가지고 항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얘가 얼마큼의 알러지를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혈액을 해서 하는 알러지 검사는 보호자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네. 뭐 식이 알러지도 그렇고 환경 알러지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낮게 나오면은 이건 우리 애가 알러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고요. 네. 알러지가 선천적으로 있는 애들은 그런 알러젠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나중에 항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높은 것들은 지금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낮은 것들은 아직은 괜찮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렇게 배제해 나가는 그런 아주 섬세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의사들이 피부 문제를 볼 때는 단순히 가려한다는 증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요. 기생충 검사나 피부 세포 검사, 문제를 통한 병력 확인 등을 함께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알러지가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동물들 같은 경우에 반려견 같은 경우는 어떤 부위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보통 강아지 아토피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 귀 안쪽, 눈 주변이나 입 주변, 그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들인데요. 오. 이 부위들은 공통적으로 털이 얇거나 피부가 맞닿아 있어서 알러젠이 축적되기 쉽고 네. 열과 습기가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발 쪽은 보호자분들이 놓치기 쉬운데요. 강아지가 발을 자꾸 핥거나 씹고 발가락 사이 털이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다면 알러지 반응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귀는 반복적인 외이염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봄에 이런 증상들이 유독 심해지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봄에는 꽃가루 농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고요. 네. 겨울철 내 닫아뒀던 창문을 열면서 집먼지 진드기가 다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교차가 크고 습도 변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네. 아토피 강아지들은 원래 피부 장벽이 좀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 봄철에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예.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법, 해결법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몇 가지 말씀 좀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산책 후 발 관리입니다. 꽃가루와 각종 알러젠이 발에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산책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깨끗이 씻겨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씻긴 다음에 발가락 사이를 꼭 바짝 말려 주셔야 됩니다. 강아지 발가락은 서로 붙어 있고 사이에 털도 있어서 물기가 남아 있기 쉬운데 습기가 남은 채로 방치를 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면서 습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알러지가 전혀 없는 강아지도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드라이어를 약한 바람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거나 네.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둘째로는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강아지가 자주 접촉하는 침구류나 방석, 담요는 자주 세탁해 주시고 진먼지 진드기 방지 커버를 씌워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왜 보습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건조하거나 막 예. 이러면은 각질도 일어나고 가렵고 이러는데 강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아. 예,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네. 보습 관리입니다. 네. 예, 피부 장벽이 약한 아토피 강아지들은 건조하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수의사와 상의해서 맞는 피부 보습제를 골라 주기적으로 발라주시면 피부 장벽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발을 다 씻기고 말리고 뭐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이렇게 씻기는 것까지만 신경을 쓰지 발가락 사이사이 뭐 이렇게 다 말리는 것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이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네. 깨끗이 씻겨놓고 그냥 뛰어다니게 두시면은 오히려 발가락 사이에 습기 때문에 새로운 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씻기기와 말리기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알러지가 있어요. 예. 우리 집 강아지가 알러지가 있으면 이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알러지로 확진이 되면요. 네. 원인 알러젠을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네. 가벼운 경우에는 저자극 샴푸를 이용한 목욕요법이나 오메가3 보충, 보습 관리만으로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좀 심한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나 혹은 면역 조절 약물을 써야 되는데요. 네. 알러지 치료는 이제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또 나타나고 나타나게 하는 거를 좀 억제하고 이런 예, 일을 하는데 최대한 똑같군요. 좋아진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모든 치료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사람 약을 임의로 먹이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왜 조금 전에 뭐 오메가3라든가 이런 얘기 나왔었을 때 예, 사람들도 이렇게 약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영양제라든가 얘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예. 주게 그것도 신경 쓰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사람 영양제는 사람한테 맞는 용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용량들이 강아지한테는 과용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약은 정용량으로 썼을 때 약이 되는 거고요. 부족하면 효과가 없고 네. 과하게 되면 어떤 약이든지 간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꼼꼼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강아지가 긁는다고 해서 이거 다 알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원인을 차근차근 확인을 잘 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군요. 예,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려움증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네. 원인은 다양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알러지인가봐 하고 넘기거나 반대로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증상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일단 긁는다. 그러면은 원인부터 확인을 한다. 요게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운전 중인 우리 보호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봄 산책 우리 강아지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발 씻기기와 꼼꼼히 말리기 그리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건조됐는지 확인하는 순간 딱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봄철에 피부 문제 절반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 같이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북부순환도로 3호교에서